네, 심화자료 2번 퍼블릭 오피니언 같이 가보도록 해볼게요. 1922년에 발터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퍼블릭 오피니언이라는 제목의 영향력 있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리프만은 대중의 손에 간화한 믿음과 권력을 두는 민주주의의 어떤 모델에 대해서도 매우 의심스럽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알고 있는 내 선택, 나의 결정, 나의 투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다 분야별로 이제 했었을 때 이런 분야들이 모두가 다 대중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여러 가지 민주주의 분야가 있겠지. 근데 이 대중에 대해서 대중의 손에 가둬한 믿음과 권력을 둔다 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리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 사람들이 대부분 간접적으로만 세상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세상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다 경험하고 그런 어떤 현실을 경험을 하면서 생각해 놓은 어떤 그림이 있을 거란 말이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구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간접적으로만 어디서 듣고 어디서 이렇게 보고 자기네들이 경험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만 세상을 알고 그렇게 해서 머릿속으로 구상해 놓은 어떤 그림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있기 때문에 리프만이라는 사람은 비판적이다 라고 그리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정신적인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어떤 경로겠죠. 이 경로를 통해서 이 정신적인 사진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적인 어떤 사고,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의역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프만은 문제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 언론에 회복할 수 없는 약점으로 얼룩져 절망적이고 왜곡되고 불완전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그쵸, 간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뭘 통해서 하고 있죠?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미디어라는 게 되게 좋은 거야. 플러스야. 옳은 정보만 주고 엄청나게 나 진짜 믿을 수가 있어. 그런다고 하면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실현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좋은 생각들이겠죠. 근데 이 리프만이라는 사람은 이 미디어를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얼룩지고 절망적이고 왜곡되고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당연히 어떨까? 그쵸?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진실을 이해하는 대중의 능력도 마찬가지로 나쁘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건데 이거를 이해하는 어떤 능력들도 필요할 거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받아들이는 능력이죠. 근데 이 받아들이는 능력 또한 사람들이 나쁘다. 받아들이는 능력이 나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쵸? 그러니까 편향되어 있고 올바르게 옳은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고로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람들이 우연히 그것을 접하게 되더라도 인간의 편견, 고정관념, 부주의, 그리고 무지로 인해 그들의 이해가 손상되었다. 여기서 이제 우연히 그것을 접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앞에 부분에서 뭐가 나왔냐면 앞에 진실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실을 이해하는 대중의 능력이 나쁘다고 했었죠. 그래서 진실을 제대로 접한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접한 게 된 거야. 근데 인간들은 이미 자기네들의 편견이랑 고정관념들이 있어. 그래서 그 이해, 그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편향되게 받아들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리프만은 시민들이 선악의 중간에 도착하고 마지막 전에 떠나는 누가 영웅이고 누가 악당인지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머무는 연극팬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테스트 볼 때 꼭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연극이 있다고 하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디에 중간 도착한다고 했어요? 그쵸? 산막의 중간에 도착한다고 했어. 여기 포인트에 도착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 분명 어떤 이 연극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 나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4번에 결국엔 나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나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뭐 마지막에선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연극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가 사실 모르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리프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선막의 중간에 도착하고 마지막 전에 떠난다고 했어. 4전에 떠나는 거야. 여기에만 잠깐 머무는 사람들이란 얘기지. 이해되셨나요? 여기에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영웅이고 누가 악당인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끝에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모르겠죠.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는. 근데 중간 정도만 도착을 해서 아, 이놈이 나쁜 놈이네, 이놈이 착한 놈이네 라고 이해만 하고 간다는 얘기지. 사건에 대한 뭐 전말, 진실에 대해서는 다 모르는 상태로. 그래서 리프만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 쓴 이유는 딱 그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진실 제대로 몰라. 그리고 이미 자기네들의 편향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 중간에 도착해서 잠깐만 보고 가는 건데 어떻게 다 알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중간에 도착하는 것도 비판적으로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선생님이 질문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중간에 도착해서 처음과 끝에 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모르고 편향적으로 인식만 하고 넘어간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기능적인 민주정부, 특히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최적의 사회 응집력을 막는 비합리적이고 종종 이기적인 사회인식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민주정부,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전반적으로 모든 거를 다 통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역할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개인의 행동에 이런 부분들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게 보다 보면 최고를 위한 어떤 사회 응집력, 그러니까 사회가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 어떤 최적의 타이밍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걸 막는 거죠. 그럼 비합리적이고 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회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민주주의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부분도 중요해요. 같이 볼게요.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인지적 한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끌어다 볼게요. 어떤 환경이 있을 거란 말이지. 환경이 이렇게 있어. 근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사회의 모든 돌아가는 어떤 원리라든지 어떤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죠. 선생님도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분야들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당연히 있겠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지나는 일반적인 고정감정의 목록을 복잡한 현실에 적응하도록 이끌었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 분명 한계가 있다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자체는, 혹은 이 사람들 자체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편견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떤 뭐 고정관념들이 있겠지. 그러면 이런 한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알아보고 하면 좋겠지. 근데 그렇게 할까 안 할까? 그렇지, 안 하지. 자기네들의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더 진화를 한단 말이야. 더 커진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로 이런 환경과 분야들을 인지를 하게 된다. 여기다 적응을 하게 된다. 그럼 당연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죠, 안 좋겠죠. 이 퍼블릭 오피니언은 미디어학, 정치학,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텍스트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파트가 내 환경 분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미디어도 있고 정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퍼블릭 오피니언이라는 책이라는 책은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실 되게 약간 비판적이었던 책이었었지.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면 뭐 미디어, 정치와 사회심리학 분야가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서 중요한 텍스트가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디어에도 접목시키고 정치에도 접목시키고 사회심리학에도 접목시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원리를 좀 퍼블릭 오피니언에서 이런 책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의에 따르면
관련된 사실들은 결코 완벽하고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그들은 사건에 대한 특정하고 주관적인 해석을 묘사하도록 되어야 된다.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죠. 사실들이라는 게 정확하게 제공도 되지 않고, 왜냐면 얼룩져져 있잖아. 또 필요에 따라서는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 라고 이 책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